8살 난 장애인 아들을 태운 화물차 운전자가 25톤 탑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오늘 오전 1시 49분쯤에 부산 사상구의 그 삼락동 낙동대로의 한 모텔 앞 편도 4차선 도로였습니다. 예. 임모 씨는 이 그 1톤 화물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하던 그런 기사였고요. 그런데 4차로에 세워져 있던 25톤 탑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는 건데 사실은 이 탑차를 발견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를 전혀 줄이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때문에 임 씨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예. 근데 함께 타고 있던 임 씨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8살이었는데 체구도 좀 작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봐서는 네. 튀겨 나가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안전띠를 안 맸던 예. 거겠죠. 그래서 이제 2시 40분께 병원에서 그렇군요. 숨지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요, 집에서 자야 할 시간인데 이 8살 아들은 왜 아버지가 모는 트럭에 타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봅니다. 애는 왜 동승하고 있었느냐. 달리 돌볼 사람이 없어요. 고모가 베트남 엄마가 같이 온 이후로 한 3년간 키우고 돌봐줬어요. 이는 애는 애를 천상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이 데리고 다닐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역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가출을 하고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매일같이 일터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 숨진 아버지 임 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1톤 트럭은 본인이 일이 들어올 때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사고 당시에는 트럭에 작은 진공 청소기 한 대만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 베트남 국적의 엄마가 가출한 이후에 예. 아이의 고모가 맡아서 길렀다고 하는데요. 예. 이 아이에게 뇌병변 2급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이가 올해 8살이 되면서 특수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단 둘이 살게 됐고 아버지가 일이 생겨서 나갈 때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일터에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요즘 뉴스 보면 자기 자식 버리는 부모들도 많고 뭐 아동 학대니에서 굉장히 그런 뉴스들만 보다가 이 아버지의 부성애, 눈물겨운 부성애가 참 새삼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정태근 변호사님, 그러면 이 가출을 했다는 엄마는 남편과 아들의 사망 소식 알고 있습니까? 그 가출한 엄마와는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장례식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뭐 예. 가족 다른 친척들만 모여서 인분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예. 유족들도 뭐 인부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예. 합니다. 이 사고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만 착용을 했더라면 혹시라도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이웅혁 교수님, 네. 자 25톤 탑차를 들이받았다고 해요. 이 25톤 탑차가 도로에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것.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당히 뭐 문제인데 어쨌든 이 탑차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예. 설탕을 부산에 있는 회사에 납품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문이 현재 닫혀져 있다 보니까 예. 회사에서 떨어진 10m 도로에 그대로 아.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런 불법 주차, 대형 트럭이라든가 대형 차가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밤에 거의 도로를 뭐 점령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야가 가리게 되고 또 그 대형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앞에 예. 전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건도 역시 불법 주차가 한 요인은 아니었던가 네. 하고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불법 주차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탑차에 이 운전기사가 차 안에 이 탑승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네요. 잉혁 교수님, 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얼마 전 똑같은 부산이에요. 비슷한 네.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가족이 몰던 SUV가 도로에 주차했던 트레일러 받아서 일가족 전부 다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쯤 되면 트레일러 도로 위에 흉기라고 보고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정말 그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우리가 그때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건, 그 아이 우째노 막 이러면서 애기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 예. 추돌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도 이제 그 대형 그 트레일러 같은 것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방이 잘 그 안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런 곳들이 사실은
곳곳에 이렇게 그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의 어떤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예. 밤에는 어쩔 수 없이 도로 갓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데 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그 안 보이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좀 철저한 그 주정차, 불법 주정차 예. 단속이 그 필요한데 예. 다만 이제 이런 그 대형 그런 운송 회사 입장에서는 공간이 없다, 주차 공간이 없다. 아. 이래서 사실 상습적으로 여러 가지 신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 돼 예. 있는데 이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 경찰의 입장에서도 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그렇군요. 필요한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하는 그래서 네. 사전에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런 대형 교통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아무리 한밤중이었다고는 하지만요. 이 아버지가 이 트레일러를 보고 피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못 봤나 봐요. 이 앞에 그 산타페 같은 경우는 낮에 일어났잖아요. 낮에 일어났는데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예, 예. 과정에서 전방을 미리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피했는데 트레일러는 피하지 못하고 받아서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새벽 거의 2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해서 아. 앞에 식별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그 탑차 같은 것이 앞에 막고 있다면 예. 이게 탑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뭐 들어온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고지가 되면 좋은데 이분도 사실 새벽 2시쯤 됐으니까 이 운전자 같은 경우도 다 꺼놓고 예.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은 그 갑자기 그냥 차가 그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네.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흔적도 예. 없어요. 그 바꾸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반드시 이 자국이 남거든요. 그렇죠. 스키드 마크가 남는데 예. 그게 안 남아 있으니까 그냥 정말 참사가 벌어진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산시에서도 일정 정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예. 듭니다. 부산시에서 주차장만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 줬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맞아요. 좀 들거든요. 네. 한나란 씨의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와 아들, 부디 그곳에서는 못다한 부자의 정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 앗아가는 트레일러 불법 주차 문제 꼭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